카페 창업 시 유의사항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사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마케팅 업체도 되게 사기적인 마케팅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케바케 창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서 네이버에 등록을 했더니 바로 갑자기 어디에서 전화가 오더니 네이버 광고 업체라면서 뭐 키워드 광고가 필수니까 키워드 광고를 하셔야 된다. 뭐 뭐라 하면서 이제 10만 원을 내시면 만들어준다. 월 광고료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있어 보이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네이버 광고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도 그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하는 거니까 믿을 만한 업체이겠거니 해서 신청을 했더니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하니까 사기는 아니지만 엄청 좋은 혜택이 아닌 되게 안 좋은 혜택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전화해가지고 이거 취소해달라 하니까 뭐 이미 홈페이지 뭐가 개설됐다면서 좀 전에 냈던 10만 원을 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통신 판매업 온라인으로 판매를 진행하시던가 자영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이버라고 하면서 마케팅 업체 전화 오시는 건 일단 무조건 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상 대처 능력 키우기인데요. 저희가 2년 한 4개월, 3, 4개월간 카페를 창업해 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사실 저는 진상을 만나면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생각나진 않은데 예를 들어 뭐 어떤 분들은 카페에 들어와서 앉아서 엄청 사진만 찍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10분 정도 방명록만 쓰고 붙이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굿즈 제작을 했다 보니까 분명히 사전에 다 얘기를 드린 부분이었는데도 막상 뭐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돈 안 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표정 관리한다고 좀 힘들었는데 진짜 어딜 가든 진상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뭐 다양한 상황을 좀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겠다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카페를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카페에는 커피 마시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커피 맛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그 전국의 바리스타 분들 혹은 카페를 창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온라인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작업실 카페를 가입해가지고 원두 샘플 요청합니다라는 그런 카테고리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도 신청을 했더니 한 20여 개의 전국에 20여 개의 원두 납품 업체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또 원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다 일일이 한번 마셔보고 해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원두를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럴 때 이렇게 무료로 샘플을 받아보시고 금액이나 맛 그런 걸 다 비교해 보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뉴 개발도 엄청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희도 메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이어가지고 그때 이런 온라인 카페 같은 것도 다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카페에서 레시피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 보면서 나만의 레시피를 또 만들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직접 운영해 보니까 카페는 정말 할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우아하고 멋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청소부터 해가지고 비품 정리, 재고 확인도 하고 재료 구매하고 또 자기만의 시간이 진짜 없더라고요. 저는 성격상 어디 한 곳에 있는 거를 좀 못하는 스타일이고 좀 밖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에너지를 얻는 편이었는데 카페를 시작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카페에만 있어야 되고 또 쉬는 날도 하루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성향도 맞지 않았고 점점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또 저희가 카페를 창업하고 몇 달 안 돼서 바로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출산을 하고 아기 키우면서 카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부담도 되고 또 저희가 아이와 함께 주말에 시간을 보낼 수도 없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너무 후회하겠다 싶어서 결국엔 이제 카페를 양도하고 지금은 이제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1층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품 판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서 뭐 스님이 오시기도 하고 뭐 과일 판매원, 뭐 공기청정기 우유 직원, CCTV 판매원 등등 되게 다양한 그런 판매원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저는 혼자 카페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도 거절하기도 되게 뭔가 미안한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약간 불편한 경험이 있었고 가끔 이렇게 혼자 카페에 있을 때 뭐 남자 판매원이 오셔가지고 뭔가 살짝 강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카페뿐만 아니라 뭔가 자영업 아니면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SNS를 직접 운영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블로그 글 쓰는 게 힘드시다고 하면 최소한 인스타는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인스타를 할 때도 포스팅할 때 해시태그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체험단을 직접 모집을 하시던지 아니면 체험단 업체를 통해서 모집을 하시는 건데요. 이 체험단이 뭐냐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게 저희 제품이나 예를 들어 저희 커피, 디저트나 이 굿즈 제작하는 거를 체험해보고 리뷰를 작성해줄 분들을 초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체험단 모집은 이제 직접 검색을 하셔가지고 모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체험단 업체에 상담을 하고 제일 자기한테 맞겠다 싶은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서 대신 모집을 해달라고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요. 체험단 운영하는 게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이 체험단을 처음에 이렇게 계속 모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체험을 해보시면서 홍보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이런 부분은 좀 강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마케팅에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반이라면 더욱더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모집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내가 블로거를 모집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자기 지역 예를 들어 아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뭐 아산 맛집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근처 아산 탕정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많이 뜨잖아요 검색창에. 그러면 그 포스팅을 했던 블로그를 들어가셔서 그 블로그의 쪽지나 아니면 네이버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 지중해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체험 원하시면 답장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면 되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검색창 해시태그에 뭐 천안 맛집, 아산 맛집 이런 식으로 하면 올렸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 DM으로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단 업체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 요구하는 비용도 다르고 뭐 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다 그런 모집하는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본인이 직접 SNS를 운영하시면서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뭐 매달 5명씩 모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체험단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카페나 맛집들이 이런 식으로 매달 리뷰어를 모집을 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창업 관련해서 받았던 지원 사업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청년몰 지원 사업 통해서 청년몰에 입점을 하고 굿즈 제작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까 그 세계문화 네트워킹 축제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열정 챌린지와 열정 벤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 비용 지원 사업, 청년 CEO 프로젝트 이것도 다 청년몰에 있었을 때 다 참가했던 지원 사업이고요.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들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천안 청년몰 건물 근처에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건물이 있는데요.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그런 청년 창업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엄청 많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뭐 무료 녹음실, 카메라 대여, 장비 대여 뭐 이런 게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다 천안 청년몰 창업가 분들께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창업이나 뭐 그런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카메라 장비 같은 것도 본인의 자부담으로 사기 힘드시다면 그런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 통해 가지고 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톡톡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을 통해서 카페 창업을 같이 할 수 있었고요. 수요형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마케팅 지원금을 받아서 저도 이때 체험단 업체를 통해 가지고 체험단을 선발해서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자영업을 직접 하기도 했고 또 지금도 체험단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가가지고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을 받고 리뷰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의 입장이 다 돼 보니까 가끔 제가 체험단으로 갔을 때도 어떤 곳은 되게 잘 대우해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완전 그냥 아 네네 뭐 이런 곳도 있고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도 자영업으로서 이제 체험단을 모집했었을 때 체험하러 오신 분들께 그래도 우리 가게를 홍보해주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해주고 이것저것 홍보하고 싶은 그런 강조 포인트를 또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혹시 체험단을 진행한다고 해서 아, 공짜로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그분들께 최대한 우리 업체를 홍보해주러 온 홍보사원이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성의껏 대해주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체험하러 오신 분들도 그게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포스팅 하려고 했던 것도 좀 더 정성스럽게 쓴다든지 하는데 만약에 내가 가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포스팅 글 자체가 약간 정성스럽기보다는 뭐 그냥 아 대충 해야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사람이다 보니 그래서 최대한 본인의 매장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내가 체험단으로 또 다른 어떤 매장을 가게 됐다라고 하시면 대충 사진 찍지 마시고 성의껏 찍어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메모 같은 것도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맛집을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직원분들이나 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록을 핸드폰에 메모를 해두고 이제 포스팅 쓸 때 그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페를 양도를 했고요. 출산하고 나서 이제 육아와 카페를 병행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무엇보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를 좀 체감을 해가지고 결국 몇 달 전인 7월에 카페를 양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을 했음으로 인해 이제 SNS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SNS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방송 출연 연락도 섭외도 연락이 많이 오고 인터넷 기사 인터뷰 연락도 오고 유튜브 채널 섭외 연락 아니면 남편이나 아기 모델 연락 이런 섭외 연락들이 다 SNS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 들어온 기회였기 때문에 창업한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또 SNS를 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집에서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틱톡, 플릭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제품 협찬이나 광고를 받고 있고 SNS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아들이나 남편, 모델이나 방송 출연이 왔을 때 일정 같은 거를 조율하면서 매니저 역할도 하고 있고요. 평일에 아들 모델이 잡혔다라고 하면 남편이 평일에는 영어 학원 강사로 일을 해서 바쁘기 때문에 아들이랑 둘이서 기차 타고 서울 가서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돈 버는 법
이나 SNS 운영 방법 관련해서 강의도 이제 온라인으로 종종 하고 있고요. SNS 운영과 금융 투자 관련해서 이제 전자책 쓰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 중 하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기 때문에 대학 생활 때도 거의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새벽 3시 정도 자고 이런 식으로 엄청 했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몸에 배어서 지금도 밤늦게까지 남편이랑 같이 둘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꿈이 5남매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빨리 독립을 해서 좀 더 행복하고 재밌게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자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이든 오로라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 이든 오로라 SNS 채널에 놀러 오셔가지고 댓글이나 뭐 이메일, 쪽지 등등 이렇게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편과 함께 어땠는지 한번 경험담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촬영을 해봤는데요. 먼저 소개 한번. 네, 저는 이분의 남편이자 대리의 아빠 이든입니다. 저도 선문대 1사학번이었고 졸업한 상태입니다. 경영학부 나왔고 카페는 제 느낌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저희는 좀 다짜고짜 좀 급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준비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좀 확실히 준비하는 걸 좀 추천드릴 것 같고 유동인구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저기는 월세가 비싸다. 우리한테는 부담된다 해서 그냥 완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장소를. 그래서 월세가 여기 월세 괜찮다. 월세라는 것만으로 저희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완전 그냥 캠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중인 곳에 앞에서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딱 기다려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에 몇 명이 지나가나 그리고 이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상권 분석. 그래서 유동인구가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는 카페였다 보니까 카페를 시작할 때에는 막 배달이 엄청 활발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뭐 배달도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건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좀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멘탈 그리고 인내심 엄청나게 키워 놓으셔야 합니다. 서비스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진짜 멘탈이 좋아야 되고요.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장사를 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혹시 기억나는 진상 손님이 있었다면 어떤 손님이 기억이 나? 음료가 당연히 달콤해야 되는 음료인데 달콤하다 다시 해줘라 해가지고 이걸 싸우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다시 해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갑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갑질을 좀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물론 기호에 따라 맛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너무 달달하고 들고 왔을 경우에는 뭐 한두 입 마셔보고 좀 혹시 바꿔주실 수 있나요?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걸 보고 별로 드시지도 못하고 진짜 맛이 안 맞으셨구나 하고 흔쾌히 바꿔드릴 수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이상을 다 마셔놓고 너무 달다 이렇게 하시니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속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진짜 딱 봤을 때 좀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진상이다 싶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진상도 있었고 카페 앞에 주차도 진짜 스트레스 맞아. 많이 받아요. 그냥 처음에는 저희가 팜플렛 이런 것도 없었고 화분도 없어가지고 입구 앞에다가 이렇게 탁 점심 먹으러 왔다 하고 앞에 주차하고 밥 먹고 와서 그냥 가버리는 그런 분들도 진짜 많아가지고 그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고 뭘 갖다 놔도 주차는 하더라고요. 완전 마이웨이. 그런 사람도 진짜 많아가지고 그것도 멘탈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시설 같은 거 준비해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앞에 화분을 딱 놔뒀었는데 새벽에 누가 그거를 완전 팍 치고 그냥 도망가셔가지고 문 앞에 벽돌 화단을 이렇게 이쁘게 해놨었는데 거기에 흙이 다 쏟아져 있고 다행히 화분은 깨지지 않았지만 완전 이게 엎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CCTV를 돌려보니까 그대로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도 나쁘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익숙해져야 되더라고요. 그거 잡는 과정이 더 복잡하니까 큰 뭐 피해를 못 봤으면 그냥 피해 봤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것도 많아서 최대한 방지하면 좋긴 한데 그리고 또 진상이라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주문 제작 굿즈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그 손님의 수준하고 정말 다를 때가 많아서 그분은 뭐 조금이라도 뭐 얼굴이 빨갛게 나왔다 하면 다시 해달라는 경우도 많았고 사실상 원본이 이미 얼굴이 빨갛고 편집할 때도 좀 빨갛게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확인까지 받았는데 완성된 제품을 이렇게 드리니까 얼굴이 좀 빨간데 좀 다시 좀 해줘요 뭐 하면서 착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 좀 기분이 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멘탈이네요. 멘탈이 진짜 강철 같아야 돼요. 신메뉴를 끊임없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시장을 잘 분석해가지고 요즘은 뭐 버블티다 하면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또 계절마다 사람들이 뭐 있어요? 없어요? 네, 옆집 갈게요.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면 어떤 손님이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음료를 깔끔하게 다 마시고 나갔다 하면 일단 완전 사장으로서 뿌듯하고 혼자서 왔는데 막 메뉴 4개 시킨 뭐 이런 사람은 진짜 사장으로서 진짜 마음에 들었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아들이랑 잘 놀아주는 손님들 그런 사람들 다 좋았죠. 네. 카페 이전에 천안 청년몰에서 한 8개월 정도 창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손님 같은 경우는 개업을 한 지 별로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어떻게 아시고는 지하로 내려오셔가지고 매장 앞에 있는 그 팜플렛을 보시고 핸드폰 케이스 만들어줘요? 하시면서 내 그림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네네네 가능해요. 이미지 파일로만 있으면 제작 바로 가능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매직이랑 A4 용지 달라고 해가지고 막 그림을 엄청 열심히 그리시고 근데 웃긴 건 1층에 술을 팔고 계셨었는데 세계 맥주 이런 거 그 술병을 들고 내려오셔가지고 약간 술에 취한 채 그림도 그리시고 한 2-30분 후에 이걸 만들어주세요 하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밝기 설정해가지고 프린트를 뽑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분이 엄청 좋아하시면서 웃긴 건 기다리는 도중에 술병도 깨트리고 우리 매장 앞에서 그래가지고 다른 매장 분들 사장님이 막 그걸 보고 걱정 아닌 걱정으로 쳐다보시고 나는 이제 놀래가지고 내가 다 치우고 뭔가 되게 내 경험상으로는 웃긴 손님 재밌는 손님이셨던 거 같고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 보안을 해놓잖아요. 요즘은 보안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뭐 도둑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침입을 할 정도로 위험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KT텔레캅 이렇게 좀 비싼 거를 썼었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후회가 돼요. 거의 한 달에 9만 원 이렇게 넘게 나갔었는데 거의 한 번은 저희가 문을 까먹고 안 잠그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보면 보험이기는 한데 그냥 보안업체는 중저가 이렇게 선택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한 건데 그냥 준비는 확실하게 급하게 하면 좀 실패할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좀 수익이 그렇게 막 나오지는 않는 그런 게 있고 요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게 좀 많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시면 일단 자본금 자기 돈으로 다 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청년이시라면 청년을 위한 그런 창업 지원 제도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신다든지 지역에 있는 콘텐츠 코리아랩 그런 기관들의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가 보시고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기관도 많고 좋은 제도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알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하시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시작했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만 지원받았던 그런 지원금도 되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최소화시키면서 창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SNS 무조건 시작,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 그쵸. 자기 사업을 이제 자기 플랫폼에서 홍보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장의 제품이나 그런 거를 내 SNS 통해서 홍보를 해주면서 광고비나 뭐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SNS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항상 매장이 바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그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좀 번창시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면서 혹은 자영업을 운영을 하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맨날 이렇게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서 손님이 탁 끊길 때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그럴 때 정말 멘탈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카페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지중해 마을 자체가 약간 뭐 그때도 약간 조금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이렇게 사람도 북적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점점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느껴지고 코로나라는 그런 너무 생각지 못한 그런 일 때문에 거의 모든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아주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평소에 그런 멘탈 관리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빈 시간 동안에는 각자 컴퓨터 앞에서 뭐 블로그를 쓴다든지 사진이나 뭐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스타를 올리다든지 아니면 제품 협찬받은 것들을 카페에서 이제 사진을 다 찍고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부가 카페를 같이 운영했는데 같이 운영해가지고 대박 나서 수입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둘 중 한 명은 다른 일을 해가지고 본 수입을 주 수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같이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특히 터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데 제가 그나마 주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 계속 2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한 명이 완전 진짜 카페 점주 그리고 한 명은 본업하면서 도와주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확률이 정말 미세하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아이를 계획 중이시라면 잠시 스탑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요. 조금 키우면서 부모가 둘 다 카페를 한다는 것 아니면 뭐 뭔가 사업을 오프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거든요. 만약에 아이를 계획 중이시라면 네, 저는 자영업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전혀 아이랑 보낼 시간이 너무 적어지니까 아니면 카페에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한계적이니까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난다든지 뭐 그럴 때는 카페를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스탑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잘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운영하는 것도 되게 제약이 있었고 저희가 아들 모델 활동도 그때도 하고 있긴 했었는데 평일에 섭외 연락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못했을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카페에 계속 있는 것보단 뭐 모델 촬영이 들어왔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시기 오히려 우리한테 좀 더 성향으로도 잘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카페를 양도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가 없을 때는 완전 몰두해가지고 좀 사업을 키울 수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중심이 바뀌다 보니까 온전히 카페에 전념하기도 어렵고 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준비만 잘 하신다면 진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뭐 대학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바로 네, 지원을 최대한 당겨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젊을 때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래야 나중에 자기 혼자만 피해보면 끝이니까 만약에 나중에 결혼했는데 와이프도 뭐 피해를 봤다 아니면 애가 있는데 뭐 다 같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네, 젊을 때 잘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관심 있는 분야에 창업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관심 있는 분야에 예를 들어 온라인 카페 같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카페에 좀 가입을 해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나 혹은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신 선배들의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면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조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 오늘 진짜 이런 손님 때문에 힘들었다. 아니면 갑자기 머신에